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 1월달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은 2,511건으로 마침표. 일단 전달 12월치 1,800건을 넘어선 건 맞지만 3,000건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관역을 빗나간 화살. 아니 이렇게 특례 지원을 받은 대출이 소방호수를 뿌려댔는데도 2,500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보통 5, 6천 건은 최소 찍어야지 그래도 부동산 온기가 돌 수 있는 거래의 흐름인데 아무리 정책 대출 막차를 탄 수요가 거래량에 이모저모 영향을 줬다 하지만 지표가 너무 미미하다. 심지어 2월 거래량은 1,100건 수준인데 2월 거래가 얼마나 찍혀서 올라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궤적을 보자면 여기도 설날 연휴가 2월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좀 치고 올라오다가 1월처럼 그냥 뚝 하고 멈춰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일단 대출적인 면에서 정책 대출 자체의 영향이 미미한 편이었고 거의 셔터를 내렸다 볼 수 있죠. 지금 올 초에 오픈한 신생아 대출 어느 정도 거래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건수는 되게 많아요. 13,000건이 훌쩍 넘어서고 있고 액수는 3조 3천억 수준. 근데 변수가 신규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수요보단 대환 대출 비율 8,200건 정도로 60%가 넘어섭니다. 액수로는 2조 1천억 원이 풀린 거지. 그러니 2월 거래량에 본물을 틀 수 있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2월 거래량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다. 도표만 봐도 구입 자금보다는 확실히 대환 쪽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디딤돌도 대환이 60%가 넘어버리고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도 23% 정도가 되네요. 도합 거의 80%가 넘는 확률이 대환 쪽으로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의 변수는 생기기 좀 어렵게 됐네요. 그래서 2월은 1월 거래량을 넘지 못할 가능성 높은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넘든 안 넘든 3,000건 가기에는 미션이 임파서블이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 일단 4월까지는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은 거래량 수준으로 갈 듯 보입니다. 그러다가 4월 이후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 추세로 갑자기 돌아설 가능성도 많고. 왜냐? 이제 더 이상 정책적인 완화가 그리 크게 터져 나올 가능성 4월 이후에는 없다고 봐야죠. 오늘 금융감독원의 스탠스, 금감위원장이 적신호 단계를 더 높이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PF에 방점을 찍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부동산 자금 경색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이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동시다발성,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고 부실사업장, 이 부분이 포인트죠. 정리,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왕에 터질 곳은 빨리 그냥 터지도록 해서 한꺼번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는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먼저 청소부터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길게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고 금리 상황이 이렇게 제대로 유화적으로 가질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버티기로 들어간 건설사들 그냥 수수방관 놔뒀다가는 그냥 금융권 폭탄으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순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설 연휴 기간 찌라시가 돌았는데 17개 건설사가 4월 즈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쫙 퍼졌었죠. 금융당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선을 쫙 걷는데 이거 오늘 금감원장이 말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라는 맥락과 연결을 해보면 17개사 건설사는 아니더라도 지금 자금 위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건설사들이 꽤 될 수 있다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냥 후두둑 소낙비 떨어지듯이 업체들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한시가 급한 부동산 시장이고 특히 자금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동안 업력을 키워온 내공이라는 기둥이 중견건설사들도
무너지게 하는 판인데 아마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GS건설이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영업 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용이 됐죠. 지금 이게 행정처분을 내린 공기관의 건의가 실추되는 것은 둘째치고 건설사가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선 그냥 다시 비상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지, 아무리 제재를 때려도 건설사는 끄떡없다라는 전례가 될 수도 있고, 가뜩이나 전체 건설업계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서 또 이 위기 상황 반영해서 나온 판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더 두고 봐야 할 포인트일 듯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낚싯대 던지듯이 집 하나 건져 올리겠다고 호구를 자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 상황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상반기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훅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부동산 거래 현황도 곧 셔터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그냥 예측 내피셜이 아니죠. 바로 돈의 흐름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중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조 원을 넘어갑니다. 10조 원. 엄청난 액수죠. 대출로 나간 돈이 도로 회수하지 못해서 돌아오면 그게 그대로 부실채권, 도저히 다시 현금 형태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냥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돈들이 됩니다. 시중은행이 이렇게 무력하게 돈을 떼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출 한번 하려면 얼마나 깐깐한데 이렇게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 엄청난 부실들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담보로 잡아놓은 것들 죄다 경매로 넘겨버려도 제값받고 낙찰을 받는 경우 드물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낙찰이 수두룩. 이렇게 되면 은행도 기우뚱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300억 정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회수 실패라는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결국 첫 단추는 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스스로가 실적을 위해서 주담대 엄청 실이 내준 결과 집값이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나? 그리고 연체율 추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주담대를 기준으로 해도 무슨 구랭이가 담 넘어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체율은 꼭지를 향해서 슬금슬금 기어가는 궤적을 가진 건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은행도 지금 주담대 금리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린 것으로 잠시 보였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주담대 변동금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현실적인 주담대 금리는 4.3% 수준. 3% 금리 운운하는데 이건 그냥 금융 약자들을 위한 우대금리일 뿐이고,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만 있다.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 자금 흐름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거죠. 누가 이렇게 빈티나는 자금 흐름을 보고 부동산 반등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당장 기업 관련 자금도 공기관에서 먼저 손을 써서 수수를 집도하려 하고 있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기 전에 해체 작업 통해서 그렇게 쓰러지는 충격 다소 줄이려 하는 선제 작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은행도 금리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담대 부실채권 증가액만 봐도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꼬리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건데, 은행 건전성의 꼬리가 밟히게 되면 은행도 기우뚱할 수밖에. 이렇게 되면 영끌하신 분들은 한계 매물,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 한계 상황에 이른 집을 말하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채권은행도 낙찰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물건 적체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일어나는 바람에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꼬리표를 달고 있는 가격 끝까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4월 이후에 엄청난 가격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이런 선제지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매조차도 제대로 선순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한계 매물을 들고 제값 받으려는 배짱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노원구 한 달간 거래만 봐도 거의 3, 4억씩 뚝뚝 떨어진 거 볼 수 있죠. 상계동, 중계동 중심으로 반토막이 난 곳도 있고 8억에서 4억 된 곳도 있네요. 소형 평수지만 원래 노원구는 회전율이 좋아서 이렇게 소형 평수들이 아주 강세였는데 여지없이 급매로 던지는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봉구 역시도 창동, 쌍문동 중심으로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노도강이 역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한계 매물이 등장하면서 상반기는 집값의 대격변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의 대부, 한국 부동산의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 궤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시장에서 인하를 외친다 해도, 설령 파월이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준다 해도 벌써 블룸버그는 8일날 발표할 비농업 일자리가 20만 건 더 늘어날 거라고. 이건 그냥 인플레이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3.7% 정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경기 과열 요소 여전히 상존한다. 파월이 백날 접대용 멘트 시장에 쏟아낸다 해도 금리 인하 궤적은 그냥 시장을 완전히 놀리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은 이런 커다란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미국 시장만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장밋빛 전망 내놓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서울 상급지 몇몇 가격 오른 곳이나 슬쩍 소개하고 시장 상황 나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 깔리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건설사 구조조정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충격을 줄이고 들어간다 하지만 여지없이 두드려 맞아야 하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소나기 펀치는 유효하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몸조심하는 게 최고의 보약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감원의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세게 느껴지죠. 그만큼 PF 상황이 급박하다는 소리, 17개 건설사 연쇄부도라는 찌라시도 도는 판에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선 터질 곳은 빨리 터지게 하라. 시중은행 역시도 연체율 증가로 주담대 회수 불가 채권도 증폭이 돼 있어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강대강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장 기저의 금리 변동의 본자가 여전히 되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네요. 4월이 최대 분기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